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과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프랑스로부터 장거리 군용 레이더를 구입합니다. 지난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방산회사인 렌 인더스트리는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로부터 장거리 군용 레이더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 13기를 주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GM400 알파로 인도네시아군이 제트기와 미사일부터 헬리콥터나 무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위협을 탐지하는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GM400 알파는 탈레스의 최신형 이동식 장거리 항공 감시 레이더입니다. 사거리는 515km에 이르며 이전 모델보다 처리 능력은 5배 향상됐습니다. 특히 레이더로 수신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컴퓨팅을 통해 처리합니다. 파스칼 수리스 탈레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GM400 알파를 주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야심을 드러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주변 영공 감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회사는 이번 레이더 구입비가 얼마인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AFP는 레이더 한 기의 가격이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이 수출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는 올해 말까지 12,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의 전무이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근로자 해고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그룹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2.7%에서 올해 1.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의장은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은 규제 보호가 필요하다며 중국, 방글라데시, 터키, 인도와 같이 섬유 산업을 고도로 통제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섬유, 신발, 가죽 제품, 가구 또는 어린이 장난감 산업에 종사하고 해외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에 한해 지불금을 25%까지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고비를 맞고 있으며 향후 업계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 7일 법무부 법령에 따라 159개국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온 방문객은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159개국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이 낮은 관광을 유발했다며 해당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착비자와 전자비자가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92개국의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출국 전 비자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미 카림 이민국 국장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국가를 도착비자 목록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무비자 제도가 재시행되더라도 후보 국가가 목록에 포함되려면 상호주의, 인도네시아의 이익 보완 측면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디아가 장관은 그동안 159개국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850만 명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작년 목표인 350만 명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관광창조경제부는 무비자 제도 없이도 8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첫 4개월 동안 인도네시아는 31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기록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더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통해 취업사기 인신매매범 약 500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경찰 인신매매 전담반은 수천 건의 신고를 기반으로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외 취업 알선 업체 등을 단속해 494명의 인신매매 연루자를 체포했으며 도주한 5명의 핵심 인물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홍보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1,553명의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이들이 해외에서 강제로 범죄 가담이나 노동 착취, 성매매 업소 등에 끌려갈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속아 이미 인도네시아를 떠난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구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주 노동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약 5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불법 이주 노동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감금돼 보이스피싱과 같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감금돼 온라인 사기에 종사하는 1000명이 넘는 자국민을 구출하기도 했으며 북부 수마트라의 한 파뮤 농장에서는 57명을 우리에 가둔 채 강제 노역을 시킨 사례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10만에서 100만 명이 성노동이나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경찰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했고 해외에 붙잡혀 있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송환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부코핀은행이 인도네시아 신용평가회사 페핀도로부터 최상위 신용 등급인 ID AAA를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KB부코핀이 획득한 페핀도 최고 등급인 ID AAA는 인도네시아 국영은행들의 신용 등급으로 KB부코핀이 재무 건전성,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핀도는 국민은행의 견고한 지원을 바탕으로 KB부코핀의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B부코핀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도 IDAA라는 우수한 신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페핀도는 KB부코핀의 등급은 국민은행의 탄탄한 지원과 안정적인 전망, 강력한 시장 지위와 자본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지원 수준이나 지분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경우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부코핀 부행장은 운영 우수성, 고객 만족, 지속적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한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KB부코핀의 지배주주는 국민은행으로 총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KB부코핀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안정적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 최대 IT 기업으로 꼽히는 그랩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1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그랩은 비용 절감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직원의 11%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을 감원합니다. 앤서니 탄 그랩 최고 경영자는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로 감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환경에 맞춘 전략적인 조직 개편이라며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8개국에서 차량 호출, 음식 배달, 금융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동남아판 우버로 불리던 그랩은 2018년 라이벌인 우버의 동남아 사업 부문을 인수했으며 2021년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물가 상승 및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 둔화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투도 지난해 인력의 12%를 감원했고 올해 들어서도 600명을 더 줄인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그랩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3% 급증한 5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같은 기간 2억 4,400만 달러로 42.3% 줄어 올해 4분기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피자 브랜드 고피자가 인도네시아에 전용 파베이크 도우를 생산할 수 있는 도우 공장을 설립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고피자 관계자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 첫 직영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200여 평 규모의 전용 도우 공장인 파베이크 도우 프로덕션 센터를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고피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도우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고 글로벌 개척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생산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참고로 파베이크 도우는 피자의 패스트푸드화를 주도하기 위해 고피자가 개발한 도우입니다. 빵 반죽을 70에서 80% 초벌한 뒤 급속 냉동한 것으로 해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의 피자 반죽 숙성 및 성형 시간을 대폭 줄여 빠른 제조는 물론 인력 부담도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피자는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할랄 인증 도우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설립된 도우 공장은 하루 최대 7,000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규모를 갖췄으며 추후 태국 등 인접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경우 해당 국가에도 도우 공급이 가능합니다. 고피자 관계자는 파베이크 도우 프로덕션 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일정한 맛의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매장 운영상의 편리함까지 더해져 해외 매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